우선은 좀 가벼운 마음, 솔직히 이 말을 하는 마음이 가볍진 않아요. 굉장히 중대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이 WTO에 이제 차기 총장 아주 목전까지 다다랐는데 결론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구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구도는 그 WTO가 전체 회원국이 164개 중에 아프리카가 40개국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 후보가 아프리카 쪽 후보죠. 그래서 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그 다음이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데 EU 쪽의 지지를 우리가 좀 다수 확보하고 있다면 상대 후보인 나이지리아 출신 여성 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의 지지를 상당 정도 그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3라운드 중국, 일본이 다 아시아인데. 예, 근데 그쪽은 한국- 이제 다 아프리카 쪽으로. 아니 근데 우리 아시아표 이런 거 있나요? 우리 아시아표 별로 없습니다. 우리 왼수야 왼수. 별로 없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대놓고 지금 우리 유명희 장관이 급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그 지소미아 뭐 등등 해서 일본과 그 무역 분쟁을 벌일 때 WTO에 제소했던 이때 그 실무 주역이 유명희 장관이다. 유명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비하하는 방식으로 급이 안 맞아. 이 사람은 차관급 출신이잖아. 지금 아프리카 후보는 장관급 출신에다가 세계은행에서도 25년이나 일한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이니까 급이 안 맞아라고 하는 일본 방식으로 하고 반응은 있고요. 유명희 저 후보를 아예 실무자 예. 수준으로 보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실무자가 취업 무슨 보내는 거예요. 대표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예, 하는 그런 거죠. 식으로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직접 나서서 여러 나라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직접 나섰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나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타임지 표지가 뭐였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니고시에이터였습니다.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네, 협상가. 즉 니고시에이터의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의 니고시에이터의 이미지와 역할이 유명희 장관에게 투영되고 있다. 유명희 그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투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유명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개도국과 선진국을 니고시에이팅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빅2로 지금 붙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다 성공적으로 이뤄낸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니고시에이팅 이거를 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이미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유명희 장관의 당선 가능성에 한 표 보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선거 구도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이냐 조직이냐. 근데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프리카 후보가 사실 조직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미국 다음 가는 그 거대한 그 국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그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관계들이 지금 이제 그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조직표인 거고 그 유명희 그 본부장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매력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람이냐 조직이냐의 싸움인데 아무래도 국제관계다 보니까 바람에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의 역량, 뭐 커리어 이거는 중요하긴 할 수 있으나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 국가 간의 이제 이 위상들, 관계, 뭐 이런 복선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상대 후보 아프리카의 지지라기보다는 중국의 지지. 아프리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국의 지지라는 지지. 거잖아요. 예. 이게 의미가 하는 바가 그래서 표를 많이 얻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갇힐 수 있죠. 중국 블록에 반하는 모든 그렇죠. 쪽을 묶는다면 그러면 유명희 장관이 갇힐 수 될 있죠. 가능성이 높죠.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블록을 벗어난 블록을 다 땡겨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EU 쪽부터 먼저 지금 응집을 말씀하신 시킨 거고요.
중국 블록을 벗어난 세력이 그러면 갈 데가 어디냐? 유명희 본부장일 예, 것 뭐 같아요. 어차피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1대1 대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의외로 승산이 높아질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장윤식 기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그 돼도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반기문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유엔에 앉혀놓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듯이 지금도 WTO에 가장 헐렁한 사람을 앉혀놓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게 나이지리아 후보죠. 그렇게 된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 WTO의 위상이 매우 추락돼 있고 미국이 나간다, 일본이 나간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걸 개혁하고 강력한 이 팀으로 재개편할 역량을 발휘하느냐. 반대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판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 이해죠. 그런 식으로 지분이 많은 나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의 자세 변화를 할 것이냐. 이 양자 선택일 것 같아요. 회원국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WTO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뭐 공산권이다 해가지고 WTO에 가입이 되냐 안 되냐 한참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랬는데 지금은 WTO의 세계 국제무역질서를 자유무역질서로 가야 된다를 중국이 주장하고 미국이 오히려 WTO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TO가 이 빅2 없이 사실은 되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해서 유명희 장관이 유명유실하게 만들자. 미국, 중국 다 끌어들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의 포인트인 은근히 거죠. 아재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제일 지금 우리가 바라는 논법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구도 속에서 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돼서 WTO도 나름의 그 교역에서 중재 기능이나 조정 기능을 해야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ILO 사무총장, 세계 노동기구 사무총장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WTO 총장도 한국인, ILO 사무총장도 한국인 이렇게 되면 한국이 무역이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노동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양축을 다 그런 큰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저 바깥에서 듣고 있었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게 보는 이유가 좀 지금 이제 WHO 사무총장이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결정되는 시기가 조금 묘해요. 왜냐하면 11월 7일 이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회원국이 이제 162개국의 선호에 따라서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아프리카 이렇게 되면 WHO에 있어서 WTO까지 부담이 되죠. 또 중국의 영향권에 놓인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30개국이 넘는 중요 국가들의 핵심 국가들에 계속 친서도 보내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평창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인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도 협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또 일본의 또 마음이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뭐 니온 게이자이 같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좀 한일 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객관적인 총장 역할을 하지 그걸 뭐 또 과거사를 가지고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유명희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근데 일본은 네. 뭐 노골적으로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니 모든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 이면적으로는 안 그렇다. 네네. 보도는 그런데 네. 오히려 속마음은 차라리 유명희 쪽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지지보다는 그렇죠. 낫다.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됐을 때 뭐 온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야단법석이었죠. 너무 그렇죠. 좋아서 네. 환호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무역기구의 수장이 한국인이 된다. 그때 여성이 된다.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걸로 의미는 훨씬 판단되거든요. 더 있고. 여기 네. 장윤진 부장도 계시지만 경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느덧 우리 위상이 이제는 세계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보면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게 유엔은 강대국의 지배 구조에 있다면 WTO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이 가지는 이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자체가 워낙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뭐 수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한국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코로나 이 국면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